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건축 양식마저 햇빛을 많이 가리는 방식으로 지어지면서 일조권 분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물질 만능에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닦으며 정진했던 옛 선비들의 삶을 배우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주 동부 사적지에 다음 달 중순 운행을 시작할 비단벌레 전기자동차가 시험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척추가 안 좋아지기 쉬운데요. 아이토크 오늘은 어린이 척추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올해 들어서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3일절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17도, 포항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은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3일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도 적겠고 또 오후부터는 날이 갤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평생을 몸과 마음을 닦으며 올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옛 선비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려는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인성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체 중견 간부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강연을 듣고 몸소 체험 활동도 해봅니다. 1박 2일간 느낀 점들을 팀별로 발표하면서 수신제가 지국이 일상의 평범한 생활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수련생들은 선비들의 정신과 삶의 자세를 통해 선비 문화를 배우고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선비 문화라는 것을 좀 처음 느꼈고, 근데 이게 전통 문화라는 걸 진짜 계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이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겠다. 선비들이 탐구했던 유학의 가르침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말해주는 생활 철학으로 다가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좀 낮추고 남을 좀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옛날의 유학과 지금의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인성교육의 산실로 알려지면서 첫해 200여 명에 불과했던 수련생은 기하급수로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학생과 기업체, 공무원, 주부 할 것 없이 2만 5천 명이 신청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날마다 날이 갈수록 이 선비문화 체험의 가치를 모두 깊이 또 넓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은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주차 시비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공동체 붕괴의 사회. 이 혼돈의 시대에 옛 선비들의 섬김과 낮춤의 자세는 공동체 복원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3일절인 내일 대구에서 3일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중구청은 내일 오전 10시 학생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극기를 들고 동산의료원 교육역사박물관 앞을 출발해서 만세 운동길을 따라 걸으며 만세 삼창을 외치는 재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독하고 일제치하 박해와 해방의 내용을 담은 뮤지컬 내일이 오면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3일절을 전후해서 발생하는 폭주족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스타디움과 유통단지 일대를 포함해 시내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 390명과 순찰차를 배치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몰려다니며 괴금을 내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각 시, 군별 주요 도로에서 3일절 폭주족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서 소방서 추산 4,8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칠곡군 외관읍 삼청리 플라스틱 도장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서 공장 집기 등을 태우고 4,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오늘 정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 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최근에는 또 건축 양식마저 변하면서 일조권 분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30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채 50m도 안 떨어진 뒤쪽 아파트는 새 아파트 그림자에 가려 하루 종일 암흑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나야 할 주민들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요. 들어서면 없어요. 지금 내놔도. 과거에 지어진 직사각형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는 대부분 남향에 일렬로 지어져 일조권 피해 발생이 적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는 알파벳 Y자나 T자 형태 등의 탑상형으로 초고층인데다 일렬로 서 있지 않아 대규모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대구시 범어동의 한 초고층 아파트는 거의 하루 종일 법원 건물을 그림자로 가려 겨울철에 내린 눈이 상당 기간 녹지 않을 정도로 일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대구대학교 함진식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이 아파트의 그림자는 하지 12시에는 42m였지만 동지 오후 4시에는 815m까지 길어져 주변 일대를 뒤덮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탑상형 구조로 인해 같은 아파트에도 저층 부분은 긴 시간 동안 햇볕이 들지 않는 내부 간섭을 일으켜 거실 내부 밝기가 2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세대내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외부가 굉장히 밝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조명 등을 켜야 된다든지 또 외벽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방지법규는 소음 방지에 탁월한 기둥식 아파트를 장려하고 있지만 기둥식은 바닥에 볼을 깔아야 해 20층만 지어도 10m가량 높아져 일조 피해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일조권 피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대규모 환경 분쟁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196개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가 86.5로 이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해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계절적 비수기가 끝난 데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소제조업의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74%로 한 달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096가구로 전달에 비해 3.3%, 105가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 후 곧바로 미분양된 주택도 894가구로 전달보다 7.1%, 68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 등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척추가 휘는 척추 측만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어린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5살 중학생의 척추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척추가 S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서울과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남학생의 4.7%, 여학생의 9%가 허리가 10도 이상 휘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은 5년 전보다 1.5배, 10년 전보다는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반면 운동 시간은 부족해진 탓입니다.
척추가 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키가 길게는 5cm가량 줄어드는 등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성징 전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견이 시작하면 척추 측만증이 진단이 되면 교정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견이 시작되기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셔야지. 등을 꼿꼿이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좋지만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주 자세를 푸시는 게 현명합니다. 최대한 자주 앉고 눕는 시간보다는 앉았다가도 자주 일어나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에서. 자녀에게만 바른 자세를 강요하기보다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온 가족이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척추 건강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자유발언과 안건을 처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재화 의원은 학원 교습 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제시를 요청하고 오철원 의원은 협동조합 육성을, 그리고 강재형 의원은 지하철 사고 관련 공익재단 설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만 5세까지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다음 달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오늘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내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아이사랑 카드나 아이즐거운 카드를 만들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 동부사적지에 다음 달 중순부터 비단벌레 전기 자동차가 운행돼 이색적인 체험 관광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첫 시험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첨성대와 월성, 교촌마을 등 각종 유적이 밀집한 경주 동부사적지. 월정교가 복원되고 대규모 꽃단지도 조성돼 경주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음 달 13일부터 관광객을 위한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운행됩니다. 신라시대 공예 장식품으로 활용된 천년기념물 비단벌레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천년 전에 비단벌레가 연상되는 우리 전기 자동차는 그동안 평범한 사적지 관람 환경에 새로운 재미를 주는 체험 관광이 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첨성대와 계림, 향교, 교촌마을, 월정교, 꽃단지 등 약 3km를 하루 15차례쯤 왕복 운행합니다. 두 개의 차량을 연결해서 만든 이 전기 자동차에는 한꺼번에 2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본격 운행에 앞서 2주 동안 시험 시승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단벌레 전기 자동차를 타니까요, 훨씬 편안하고요, 주변 경관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단벌레 전기 자동차가 색다른 느낌의 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동대구역 고가도로 공사를 위한 구조물 운반을 앞두고 대구시 내 일부 도로에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율하교가 오늘, 화랑교는 다음 달 4일, 효목교는 다음 달 5일, 경부선 철도 6교는 다음 달 6일로 교통 통제 시간은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도로 공사를 위해 최대 157톤이나 되는 교량 상부 구조물을 다음 달 말에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운반 구간에 있는 도로시설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 통제를 합니다. 지난 69년에 지어진 동대구역 고가도로는 낡아 이번 새로 지으면서 6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힐 계획인데 내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13 대구국제 섬유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해 올해로 12회를 맞는 PID는 20여 개 나라의 바이어와 국내 참관객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참가 업체 수 337개, 부수 수 638개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 참가 업체 수는 지난해 66개사에서 올해 90개사로 늘었고,
하반기 섬유 시장의 회복세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이 예상되면서 일본과 대만, 호주와 인도, 태국 등의 신규 참가 업체가 늘었습니다. 오늘도 봄 기온이 물씬 풍기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17도, 포항은 1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거치겠고 오늘 밤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며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이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